자,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AI에서 이 활용도가 가장 많은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체계도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에서 활용되는 테크닉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지도학습은 간단히 말하면 지도하는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학습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부터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이 선생의 역할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를 판별하는 경우에는요, 이미지별로 이 특징을, 속성을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고 새 동물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값과 비교를 해서 답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주입하는 사례들을 학습해서 예측이라든지 분류 같은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제품 판매 이력 데이터를 입력하면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도학습에는 사전에 사람에 의해서 분류된 학습용 데이터, 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입력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출력 변수가 필요하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학습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입력 변수와 이 출력 변수를 매핑시키는 함수를 찾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찾아진 함수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일반화를 통해서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특정 인풋이 주어지게 될 경우에 이 패턴에 기반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으로 분류하고 또 회귀 분석을 하든 혹은 예측을 하든 특이사항 감지와 같은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귀, 리그레션은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값 또는 이 연속값을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특이사항도 감지합니다. 금융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 패턴이 있을 때 이를 식별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자, 비지도 학습은요, 일명 자율학습입니다. 선생이 하던 지도 학습이 생략이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주고 회선신경망과 같은 이런 일종의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분석한 다음에 답을 내는 방식입니다. 지도학습처럼 정보가 필요하지가 않고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찾아서 입력 데이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선생의 지도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요, 지도 학습과 달리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시스템이 클러스터링 구조 혹은 저차원 다양체, 히소트리, 그래프 이런 종류의 이 데이터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고유 패턴을 발견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크닉은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입니다. 클러스터링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유사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동일한 그룹, 이게 바로 이제 클러스트고요. 동일한 그룹의 개체가 다른 그룹의 개체보다 서로 비슷하도록, 그래서 구분이 되도록 그룹화하는 작업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하위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차원 축소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수를 가려내서 전체적인 변수의 수를 줄이고 중요한 변수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로우 데이터에 이 지나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학습과 관련이 없는 그런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한 변수들 위주로 추출해서 차원의 수, 디멘셔널리티를 줄여서 분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지도학습은 인간이 제시해준 정답을 보고 배우는 방식이죠. 문제와 정답이 있는 수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실전에 돌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학습할 데이터가 아예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인 규칙만 익히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고 실전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볼까요? 지도학습 방식은 어느 경우에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비틀거리고 이때 어떻게 움직이면 다시 똑바로 가는지 정답을 다 알려주고 익히게 해줍니다. 비지도 학습 방식은 수많은 자전거 타기 패턴을 보여주고 넘어지는 경우와 안 넘어지는 경우를 알아서 구분을 해서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강화학습은 이 두 가지 방식과 달리 사전 학습을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요령만 가르쳐주고 바로 자전거를 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차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실전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의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의 작동 원리는요, 시행착오 그리고 지연 보상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보상을 통한 성과를 유도하는 겁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상태 이전 확률, 또 상태와 행동의 가치 계산, 시간차 학습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보상을 통한 고성과 유도 메커니즘을 구현을 합니다. 그 밖에 특정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AI 테크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성비서와 같은 시스템에서 인간과 AI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이해와 또 언어 생성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를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대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말을 하면 이를 알아듣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하기도 하며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가 주어지면 언어를 탐지하고 탐지된 언어로부터 이 토큰화, 태깅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석, 자연어 생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테크닉은 분류, 토큰화, 형태소, 의미 분석, 요인 추출 이런 종류입니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 그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알고리즘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서로 대립되는 두 모델이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술작품을 창작한다든지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죠. 이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추천 테크닉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먼저 설명을 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계열의 이 알고리즘으로 추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작업 상황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추천 방식을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사 집단의 이 선호 아이템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과거 구매 아이템을 토대로 유사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이 추천 방식에 따라서 이 협업 필터링이라든지 내용 기반 필터링, 하이브리드 필터링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작업 속성을 고려해서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양하지만 속도가 중요한지 아니면 정확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종류의 그런 작업이라면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 트리가 적절할 수가 있고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할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나 신경망과 같은 알고리즘이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의 이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거 역시 다양한 관련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하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의 계층, 이 층인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는 그런 종류라면 계층 군집 분석이 적절하고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수가 범주화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K-모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선호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K-평균이라든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테크닉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까요?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고요.
이거는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분류한다든지 선호하는 뉴스 기사를 분류하거나 얼굴 인식 기능을 하는 경우에 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적합합니다.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종류의 작업이라면 의사결정 트리라든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성이 중요하다면 랜덤 포레스트나 신경망, 딥러닝 종류의 알고리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